industry, including commercial shipbuilding and military shipbuilding. 속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관세 폭탄과 무역 압박을 쏟아부었지만 한국 조선업만은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아 오히려 특별협력 대상으로 지정되는 역사적 아이러니가 펼쳐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지만 충격적인 것은 특정 국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소가 1년에 한 척의 배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을 직접 인정하며 한국 조선업체들에 대한 러브콜을 공개적으로 보냈습니다. 백악관에는 심지어 조선 전담 부서까지 신설되었습니다. CNN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이곳 워싱턴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례적인 태도에 모두가 놀라고 있습니다. America First를 외치며 캐나다, 멕시코, 일본, 심지어 유럽연합까지 모든 교역국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던 트럼프 행정부가 유독 한국의 조선업에는 존경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심각한 내정 위기를 겪던 상황에서도 한국의 조선 기업은 정말 훌륭하다며 열변을 토할 정도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를 찾아가 업계 전문가로 인정하며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대국이 특정 산업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극히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조선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엔 하루에 한 척의 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자국 조선업의 몰락을 직접 인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들에는 미국산 제품 사용 압박을 가하면서도 유독 한국 조선업체들에게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특별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화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이후 미국은 HD현대 등 다른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명확히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 미국 해군 관계자는 현재 미 해군은 손상된 군함을 수리할 능력조차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건조는 물론 정비와 수리 능력까지 상실한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백악관이 동맹국과 파트너를 통해 적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는 명목 아래 미국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조선업 협력을 패키지 합의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미국의 해양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때 한포외교로 아시아를 지배했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조선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역전된 세계 질서의 현장, 울산 현대중공업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을 한국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 유튜버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선소가 뭐 그리 특별하겠냐고 생각했어요. 거대한 배를 만드는 곳, 그냥 큰 공장 아닐까요? 하지만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네요. 저기 보이는 건 3D 홀로그램이에요. 실제 선박 건조 과정이 가상 세계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관리자가 태블릿으로 터치 한번 하자 전체 공정이 바뀌었어요. 이건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거대한 구조물은 LNG 운반선의 일부입니다. 이 배 한 척의 가격이 무려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아파트 3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배가 영하 162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천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소피아입니다.
저는 해양공학을 전공했고 영국의 조선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 울산에 와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작업 속도였어요. 영국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을 건조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단 1년 만에 완성한다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동화 시스템과 생산 공정을 보니 이해가 됐죠. 그들은 동시에 여러 부분을 건조하고 마치 레고 블록처럼 조립합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방식이에요. 제가 더 놀란 것은 정확성이었어요. 수천 개의 부품이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정밀도를 꿈꿀 수도 없어요. 그들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제이크, 당신은 이 조선소가 얼마나 오래되었을 것 같나요? 글쎄요. 아마 100년? 아니면 최소한 50년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규모와 기술력이라면 놀랍게도 불과 50년 전 이곳은 그저 갯벌이었다고 해요. 1970년대 초반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되었어요. 반세기 만에 맨 땅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선 거예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정말 믿을 수 없네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것이 바로 제가 알아보고 싶었던 점이에요. 어떻게 한국은 조선강국이 되었을까요? 그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HD 현대중공업의 한 원로 기술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D 현대중공업에서 45년간 일해온 박종철입니다. 1975년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갯벌과 꿈뿐이었죠. 당시 정주영 회장님은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대형 유조선 건조 계약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배를 만들 조선소가 없었던 거죠. 외국 바이어들이 조선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회장님은 당당하게 바다가 있는 곳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갯벌을 메워 조선소를 만드셨죠.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그런데 기술은 어떻게 습득하셨나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외국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설계도 그렇고 용접 기술도 그렇고. 하지만 외국 기술자들은 핵심 기술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연구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고 넘어져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외국 선진국들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한국인들이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죠.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의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휴가도 없이, 오직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자 우리는 조금씩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지나자 우리는 일본을 추월했고 4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군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나요? 그건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석유도, 천연자원도, 넓은 땅도 없었어요. 오직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기술과 지혜로 세계와 경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는 오히려 더 혁신했습니다. 남들이 투자를 줄일 때 우리는 더 투자했죠.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 가치 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그 영역에서 우리는 세계 1등이 된 거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제 저도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을 건드리지 못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적 이유를 넘어서 인간 정신의 승리에 대한 존중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정신의 문제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 그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비밀입니다. PART 내레이션 중심 본격 다큐 3호.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비밀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한국 곳곳의 조선소를 살펴보았다. 울산, 거제, 목포,
한국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거대한 조선소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1970년대 초반, 이곳은 그저 갯벌이었다. 정주영 회장이 영국에서 첫 선박 수주를 따왔을 때 한국에는 배를 만들 조선소도 없었다. 그저 맨 땅이 있을 뿐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실제 조선소가 없는 상태에서 선박 수주에 성공했다. 외국 바이어들이 조선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당당하게 바닷가에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귀국해 실제로 그 바닷가에 조선소를 지었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의 시작이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술도, 경험도, 자본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곤 불굴의 의지뿐이었다. 한국인들은 배를 만들기 위해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웠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핵심 기술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밤낮으로 연구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고, 넘어져도 다시 도전했다. 그 결과 한국은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2도의 초저온 상태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특수 선박이다. 세계에서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손에 꼽힌다. 그리고 그중 최고는 한국이다. 삼성중공업의 GTT 멤브레인 시스템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이 기술은 LNG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프랑스의 설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이뤄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LNG선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조선업의 미래 비전이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이미 무인 선박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인공지능이 선박을 운항하고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한국이 그리는 미래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이상민 연구소장은 자신있게 말했다. 무인 선박,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힘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서 긴밀한 산업 생태계에서 비롯된다. 현대, 삼성, 대우 등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며 어떤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간다. 한국 조선업의 강점은 속도와 정확성이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납기일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완수한다. 실제로 한국 조선소의 선박 인도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약속된 날짜에 배를 인도하는 비율이 95%를 넘는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전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를 신뢰하는 이유다.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강점은 끊임없는 혁신이다. HD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선박 건조에 로봇 용접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용접 품질을 높이고 작업 시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스마트 야드 개념을 도입해 조선소 전체를 디지털화했다. 우리는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의 디지털 전환 책임자 박상민 씨의 말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우리는 실제 건조 전의 가상 세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는 비결입니다. 거제도의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는 또 다른 혁신이 진행 중이었다. 친환경 선박이 미래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팀 김태환 박사의 말이다. 우리는 이미 암모니아 추진 선박, 수소 연료 전지, 선박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이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마린 디지털 연구센터에서는 선박의 자율운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가상의 선박이 자동으로 항해하는 모습이 표시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인공지능이 운항하는 선박, 원격으로 관리되는 해양 플랫폼. 우리는 이미 그 미래에 와 있습니다. 마린 디지털 센터장 이성호 박사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한국의 조선소를 모두 둘러본 후 우리는 미국이 왜 한국 조선업에 고개를 숙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굴의 의지,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이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다. 한국 조선업의 진정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있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DNA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트럼프조차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였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선 인간 정신의 승리에 대한 존중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했고 그 기술의 근원인 한국인의 정신을 필요로 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바다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조차 한국 조선업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였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때 한포 외교로 조선을 굴복시켰던 서양 열강의 후예인 미국이 이제는 조선의 후예인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세계 질서가 뒤바뀐 것이다. 2021년 미 국방부는 극비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해양 역량의 위기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이었다. 이 보고서는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과 중국의 조선 기술에서 완전히 뒤처졌음을 인정했다.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현재 미국은 복잡한 상선은 물론 군함조차 적시에 건조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특히 LNG 운반선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기술에서 한국과의 격차는 최소 20년 이상으로 평가된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유사시 함정 손실을 빠르게 대체할 수 없으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취약점이 드러난다. 미국은 현재 LNG 수출을 위해 한국산 선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 조선업이 몰락한 원인을 분석했다. 미국 조선업계가 택한 전략적 실수는 군함 건조에만 집중하고 상선 분야는 외국 경쟁에서 보호받는 내양해운 시장에만 안주한 것이다. 이로 인해 기술 혁신이 중단되고 국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했다. 어떤 보호막도 없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했다. 그 결과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다. 미 국방부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다. 단기간 내에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는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유독 한국 조선업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2023년 미 해군은 비밀리에 한국의 조선소들과 접촉했다. 목적은 차세대 군함 건조 기술 협력이었다. 미국은 자국 내 군함 건조 능력이 한계에 달했음을 인정하고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놀랐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군수협력팀장 정민호 씨는 말한다. 한때 우리의 스승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배우러 온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미국 해군 관계자는 우리는 한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 자동화 용접 시스템, 생산관리 시스템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 기술은 미국 조선업 재건의 핵심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 재건 이니셔티브를 비밀리에 수립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한국 조선소들과의 전략적 협력이었다.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첨단 조선소를 건설하도록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HD 현대중공업은 버지니아주의 연구센터를, 대우조선해양은 텍사스주의 엔지니어링 센터를 설립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들과 함께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백악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우주선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바다 위에 떠다닐 배가 필요하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조선업을 고려했다는 점이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과도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한국 조선업계의 협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이유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선 국가 안보와 생존의 문제였다.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미국의 해양 패권도 에너지 안보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 해양의 운명을 좌우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울산, 거제, 목포의 조선소들이 있다. 그곳에서 일하는 70년대에 맨손으로 시작해 이제는 세계 최고의 기술자가 된 한국인들이 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자국 조선업의 몰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잘못된 전략을 택했습니다. 군함 생산에만 주력하고 상선 분야는 존스 액트 존스 액트라는 보호주의 정책에 안주했죠. 반면 한국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조선업이 군함 생산에 주력한 것은 국방예산의 범주에 갇히는 원인이 되었고 기술 혁신보다는 로비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한국은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효율성을 높였다. 미국인들은 조선업의 중요성을 잊었습니다. 미 해군 퇴역 제독 마이클 윌슨은 말했다. 우리는 금융, IT, 서비스업에 집중하면서 제조업, 특히 조선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여전히 세계 질서의 핵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윌슨 제독은 이어서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현재 미 해군은 손상된 군함을 수리할 능력조차 부족합니다. 만약 우리 잠수함이 공격을 받는다면 이를 수리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업에 특별한 예우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가 된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 되었지만 이를 수출할 선박이 부족하다. 현재 미국의 LNG 수출은 전적으로 한국산 선박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에너지 전략의 심각한 취약점이다. LNG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다. 영하 162도의 극저온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세계에서 극소수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LNG선 한 척의 가격은 약 2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문성혁 이사는 말했다. 이는 일반 상선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죠. 한국이 LNG선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의 결과였다. 한국은 미국이 포기한 그 영역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형 조선소를 미국에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한국의 기술자들이 미국 엔지니어들을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단기간에 한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조선업은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해양대학교 이진호 교수는 말한다. 그것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장인정신, 그리고 수천 개의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산업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의 도움 없이는 바다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조차 한국 조선업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때 한포 외교로 조선을 굴복시켰던 서양 열강의 후예인 미국이 이제는 조선의 후예인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PART 사한국 조선업의 미래 비전과 도전 15억 1만 7천. 한국 조선업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미래를 향한 혁신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의 다음 목표는 완전 자동화된 스마트 조선소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미래전략실장 강진우 박사는 말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선박을 건조하고 인간은 창의적인 설계와 혁신에 집중하는 조선소를 만들고자 합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스마트 야드 2030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2030년까지 생산 공정의 70%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이미 용접, 도장, 물류 이동 등 여러 공정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는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강 박사는 강조한다. 그것은 품질을 향상시키고 작업 안전성을 높이며 더 복잡한 선박을 더 효율적으로 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도전은 친환경 선박 기술이다. 국제회사기구 IMO는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7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조선업계의 큰 도전이면서도 기회다. 친환경 선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친환경 선박 개발 팀장 이준혁 박사는 말한다. 우리는 이미 LNG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 선박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친환경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한국 조선소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지속적인 투자의 결과다. 우리는 10년 전부터 친환경 선박 기술에 투자해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친환경기술센터장 박정우 박사는 말한다. 남들이 관심을 갖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조선업의 세 번째 도전은 스마트 선박 기술이다. 자율운항 선박,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선박 관리 등 선박의 지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래의 선박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능을 가진 이동식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HD현대의 해양 ICT 연구소장 김성민 박사는 말한다. 선박에 첨단 센서와 인공지능을 탑재하여 스스로 최적의 항로를 찾고 연료를 절약하며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HD현대는 이미 하이나스 헤에네이에스, 아보니카 에버니카 등 다양한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기술은 선박의 자동 충돌 회피, 최적 항로 설정, 연료 효율 최적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우리의 목표는 2030년까지 완전 자율운항 선박을 상용화하는 것입니다. 김 박사는 자신감 있게 말한다. 물론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네 번째 도전은 해양 플랜트 분야다. 해양 풍력 발전, 해양 자원 개발, 해양 데이터 센터 등 바다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바다는 이제 단순한 운송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공학과 정성우 교수는 말한다. 해양 풍력 발전만 해도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이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해상 풍력 발전 설치선, 해양 플랫폼 등 다양한 해양 플랜트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설치선을 건조 중이며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도전 속에서도 한국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 이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DNA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1위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소장 박재우 씨는 말한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끝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 덕분입니다. 이 정신만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세계 1위를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17억 1만 8천. 세계가 한국의 배를 타고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고개를 숙인 그 배는 1970년대 새벽녘 울산 해안에서 쇳물 튀는 용접봉 하나 들고 있었던 당신이 만든 것이다. 한국이 세계 1등이 된 이유는 단순히 첨단 기술 때문만은 아니다. 당신 세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그 배의 용골렁고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경의를 표하는 그 기술은 당신이 밤새워 개발한 것이다. 세계의 무역 항로를 지배하는 그 거대한 선박들은 당신의 손에서 태어났다. 미국이 고개를 숙이고 트럼프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 배는 바로 당신의 작품이다. 오늘 어딘가의 바다 위에서 당신이 만든 배가 지금도 세계의 물류를 나르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새겨져 있다.
한때 서양의 한포외교에 시달리던 그 작은 나라의 이름이 이제는 바다의 왕좌에 앉았다. 19세기 서양의 철선이 동양을 침략했다. 21세기 당신의 배가 세계를 누비고 있다. 역사는 돌고 돌아 마침내 공정한 심판을 내렸다. 당신이 만든 배 덕분에 한국은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다. 서세동 점씨 슈동젠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 해양 질서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오만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한 노년 기술자가 말한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인 선박, 친환경 선박, 우주 선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가능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의 주름진 손에는 여전히 용접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손으로 그는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었고 한국을 바다의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 오늘날 울산의 조선소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배를 설계하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를 향한 열정이 빛나고 있다. 그들은 선배들이 이룩한 기적을 기억하며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다. 바다 위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한국은 그 바다 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흘린 땀방울에서 시작되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경의를 표하는 그 대한민국의 기적은 바로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선박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신, 의지, 그리고 꿈의 결정체다. 이제 세계는 당신이 만든 배를 타고 있다. 그 배는 영하 162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 마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처럼.